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밤에 야근하는데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옷을 두껍게 입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해가지고 아침에 한 10시까지 주식을 보고 있었는데 추워가지고 오늘 내 처음으로 보일러를 돌려놓고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좀 눕고 싶어져가지고 좀 누웠는데요. 눈을 뜨니까 6시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루 푹 잘 자고 일어났고요. 지금 몸은 상당히 개운한데 자고 일어나서 조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났더니만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발생돼 있습니다. 진짜 주식 쉽지가 않네요. 잔고를 살펴보면 오늘 잔고는 601만원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15만원. 10월 달에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마이너스 40만원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600만원까지 내려가면 이게 지금 인출해 놓은 돈이 600인데 계좌 잔고가 600이고 반반 나눠져 버렸어요. 지금 통장이. 그래서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지금 최근에 투자 원칙을 바꿨기 때문에요.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매수할 때 어떤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그대로 좀 길게 보유하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종목에 좀 더 애착을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지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종목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고요.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소매 판매 실적 호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해외 증시 보시면 다우지수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한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거의 전고점 위치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 나스닥 지수도 이 앞쪽에 있는 저항대 정도에 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는 아니고 한 마이너스 0.3 정도로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그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감, 이게 또 약간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우려감 하게 되면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조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단기간에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여기서 계속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국내 증시를 상당히 좋게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우리나라에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가계부채 우려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악재가 작용될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입지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K 드라마부터 해서 K 팝, K 푸드 해갖고 이제 K만 붙이면 무조건 좀 유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요. 한국의 인지도가 올라가면 국내 기업들의 어떤 수출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저는 국내 증시를 좀 괜찮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아래쪽보다는 좀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제가 안 되고 있는 게 종목이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잘 못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힘든 상황인데요.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설명드리는 정도로 오늘 시장 흐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주력으로 보고 있는 코프라인데요. 자동차 경량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늘도 갭으로 떴다가 약간 눌렸습니다. 눌렸는데 지금 그 앞쪽에 있는 고점 부분의 매물을 거의 소화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 상황만 나쁘지 않으면 한 번쯤 돌려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300만원 보유 중인데요.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그 위쪽으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태경 BK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약간 상승 흐름이 나왔고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한 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갔는지 쭉 찾아보니까 탄소 중립 관련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2030년까지 40%인가 뭐 감축을 하고 그다음 2050년까지 그 0에 맞추겠다.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뭐 이런 쪽에 그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탄소 관련 무슨 회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 같고요. 이미 다 나왔던 어떤 뉴스이긴 한데 이게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그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탄소 중립에서 가장 대장격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린 케미칼입니다. 이게 공장 굴뚝의 어떤 매연을 저감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아주 대장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4,000원짜리가 19,000원 거의 한 2만원 가까이 갔다고 치면 한 5배 가까이 올라갔었죠. 이때 탄소 중립이 뉴스에 한참 막 나올 때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지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 중에 탄소 중립 관련주 중에는 제일 강했습니다.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따라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갭으로 떠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매물이 많이 있는 데다가 또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이 뉴스로 과연 위쪽으로 올릴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한데 시간에 걸려서 지금 워낙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그린 케미칼이 대장격으로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 꿀뚝 관련해서 매연을 줄이는 그 종목 관련해서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탄소 중립 움직일 때 같이 올라가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린 케미칼보다는 조금 약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지난번 탄소 중립할 때는 실적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 300억대 나왔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갔는데 지금은 흑자 전환을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재료가 떨어지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린 케미칼보다 가격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갭으로 떴을 때 이게 지금 상한가로 치면 7,600원이니까요. KC 코트렐이 여기죠. 상한가가 7,600원이니까 대충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탄소 중립이 이제 진짜 그 본격적으로 조금 걱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을 것 같고 일단 그 갭으로 떴을 때 어떻게 반응이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지 갭 뜨면 누른다 이렇게 될지 아니면
누르다가 매물 소화하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거 시간 외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바이오도 지금 거의 8%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이 종목도 탄소 중립으로 상당히 좀 유망하긴 한데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얘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린 케미칼, 캐시코트렐 이 종목이 꽤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태경 BK도 아직 기술 개발 중이라서 그렇지 탄소 포집 뭐 이런 쪽에 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한번 올라갔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한 4% 정도 상승했었고요. 내일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따라서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좀 길게 보고 잡았기 때문에 태경 BK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 쪽에 관련해서 가구 관련주들이 보통 보면 이제 숲을 많이 가지고 있죠. 동남아 쪽에 이런데 대표적인 게 이건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4% 정도 올랐고, 그 다음 한솔홈데코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볍게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이 종목도 단타들이 아주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조금 따라가기 부담스러워서 일단 상한가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그럼 JC케미칼은 바이오 중류 관련해서 이 종목도 탄소 중립하면 좀 강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KGETS 이 종목은 실적은 아주 좋은데 너무 급등하고 나서부터 장기간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폐기물 관련한 이런 쪽에 폐기물을 속아게 갖고 나오는 어떤 연료 이런 쪽으로 해서 탄소 중립 쪽으로도 약간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탄소 중립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손실 발생한 부분이 홍준표 관련주 쪽에서 완전히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관리가 버렸습니다. 일단 TBC가 대장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이 종목이 여전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TBC가. 그러니까 조정받더라도 끌어올리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홍준표 관련주의 가장 지금으로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게 TB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경남스틸은 원래 원조 대장인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쪽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 DSR이라는 종목은 좋게 봤는데 이 종목은 유동 물량이 작아가지고 매도가 좀 나오게 되면 받아주는 물량이 지금 매수가 없게 되면 바로 흘러내려 버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아래쪽으로 좀 빠졌습니다. 홍준표 관련주가 뒤로 밀리니까 한 3등주 정도 되다 보니까 좀 힘없이 밀려버렸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꼬리를 달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DSR은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보유를 했고요. 제일 안 좋았던 종목이 MH 에탄올입니다. 이 종목도 홍준표 관련주로 봤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빠져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버려 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하면서 여기서 팔고 싶지는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떠오르는 갭을 어느 정도 메웠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의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오늘 조금 다르게 움직였어요. 윤석열 관련주가 하락하지 않고 그냥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에 약간 뒤로 밀렸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도 여전히 힘이 없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홍준표 관련주가 좀 더 많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홍준표 의원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경험도 있고, 그리고 뭐 돼지 발정제 같은 이런 부분은 자서전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재차 악재로 보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빼고 나면 홍준표 의원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해온 행보를 보면, 그리고 좀 젊은 층에 상당히 좀 인기가 있다는 부분, 이것도 조금 크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어딘가 모르게 조금 그 경험 부족 이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홍준표 의원 쪽에 한 표를 두고 있고요. 그 종목을 홍준표 관련주들이 종목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금요일 방송할 때 관련주 문의를 드렸을 때 새우글로벌 이 종목 말씀해 주신 분 계셨는데, 이 종목도 예전에 홍준표 관련주로 유망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 밀양공항과 관련한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전에 홍준표 관련주로 분류될 때 홍준표 의원이 경남지사이기도 했고 밀양공항 쪽을 그때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 관련주 하면 이제 새우글로벌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거래 정지돼 있다가 새로 재개되고 나서 급락했다가 금요일 날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밀양공항은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새우글로벌이 홍준표 관련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준표 관련주가 움직일 때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공항은 가덕도 쪽이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밀양공항을 다시 꺼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김해공항을 그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됐는데, 여기서 지난 부산시장 선거 때 정부 측에서 가덕도를 상당히 많이 밀었죠.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또 밀양공항으로 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 DSR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이제 경남 스틸이 대장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다음 후발주로 강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뭘까 했을 때 DSR을 잡은 거고, MH 에탄올도 잡았는데 지금 오늘 좀 너무 많이 빠져버려 갖고 약간 실망스럽긴 합니다. 이 종목은 내일 보고 반등을 못 주면, 반등 주면 이제 또 다시 지켜보면 될 거고, 반등을 내일도 반등을 못 준다면 정리를 하고 DSR 쪽으로 옮기든지 다른 홍준표 관련주 다른 종목 쪽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외에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는 개인적으로 가온비디오라는 이 종목을 가장 좋게 보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다른 종목에 다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대충 이런 정도로 흐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 손실이 조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너무 단타에 의존하지 않고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제가 매매한 종목의 애착을 가지고 좀 길게 보는 방식으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푹 자고 일어나서 지금 정신은 좀 없지만 오늘 하루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